그러니까 인티앰프 하나짜리 치고는 가격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그 거부감, 그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그 오디오 평론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오른편에 있는 비투스에서 나온 신작 인티앰프 RI101 MK2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마침 아주 반가운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한창원 사장님을 모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약간 대담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비투스는 사실 대표님도 여러 제품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래됐죠. 예.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세요? 비투스? 그렇죠. 저희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에 비투스가 꽤 오래 있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렇구나. 해갖고 뭐 시그니처 시리즈도 그렇고 레퍼런스 시리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이 비투스 RI101 예. 마크 2 예. 인티앰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티앰프니까 예. 인티앰프의 존재 이유, 네. 인티앰프의 존재 가치, 예. 그 정의부터 한번 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과거의 개념에서는 불용으로 가기 위한 전초자. 사실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인티앰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일종의 통과 의뢰로 거친 다음에 불용으로 갔을 때 안착을 한다. 원래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앰프 이제 구성을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분리형, 네. 그죠? 프리와 파워가 네. 분리가 되는 분리형이 있고, 심지어는 파워 앰프가 또 두 덩어리로 그쵸. 모노블록으로 나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프리하고 파워가 한 덩어리에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인티그레이트 앰프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또 이 인티앰프 안에 DAC까지 내장이 돼서, 그렇죠. 예. 심지어 이제 요즘은 컴퓨터 스트리밍 시대니까 컴퓨터 스트리밍까지 들어가서 그걸 이제 올인원, 그렇죠. 그죠? 올인원 앰프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인티앰프가 어떤 분리용으로 가는 과정,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비투스 이 RI101이 비투스의 인문기급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고가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대 이게 지금 소비자가 2,700만 원 이렇게 네. 판매가가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3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고민을 하거든요. 그쵸. 이걸 분리형으로 갈까? 이 고민되는 금액대가 제가 보기엔 2천만 원, 3천만 원대. 그러니까 인티앰프 하나짜리 치고는 가격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그 거부감, 그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저는 3천만 원 정도를 봅니다. 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면 분리형으로 가는 게 낫고, 네. 3천만 원 미만이면 이 인티앰프의 앞에 단어가 붙죠. 똘똘한. 그죠? 똘똘한. 똘똘한 인티앰프 한 덩어리가 어설픈 분리형보다 낫다.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솔레 씨가 몇 달 전에 저희 쪽에 인터뷰한 거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인티앰프냐 분리형이냐 모노블록이냐 이 기준을 저는 공간 크기로 봅니다. 네. 그래서 공간이 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파이 클럽 메인홀 정도 된다. 그렇죠. 네. 저기는 모노블록 분리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앰프 사이즈나 앰프 출력도 결국에는 매칭되는 스피커도 중요하지만 내 공간 사이즈가 얼마냐.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주거 환경 한 5평, 6평 미만의 공간이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저는 인티앰프가 맞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트리머라는 기기가 하나 있고 DAC가 있고 프리가 있고 파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돼 있어서 그렇지 각각의 기능이 지금 최적화돼 가지고 단품으로 그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그러면 4개 제품이 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다 하이엔드급이고. 그렇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에 예. DAC하고 스트리머, 예. 그러면 이제 파워 코드가 이거 하나 쓸 때보다 3개 더 필요한 거고, 그렇죠. 프리파워 인터커넥터 있어야 되고, 예. DAC 프리 인터커넥터 있어야 되고, 스트리머하고 DAC 사이에 디지털 케이블이 있어야 예. 되고, 예.
그런 것까지 했을 때, 난 그냥 그거 뭐 소위 말해서 막선으로 다 쓸 건데 예. 그러면 이가 하나가 월등히 난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 케이블 비용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런 가격적인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잘 만든 똘똘한 인템프 하나가 예. 그런 분리용보다 훨씬 더 나은 그렇죠. 결과, 예. 훨씬 더 나은 음질을 들려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관점으로 이 인티앰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 기기들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스피커부터 갈까요? 스피커는 피해가 네. 511 LTD 버전이라고 그래서 색상 블랙이죠. 네.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은 안수주 C3를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커넥터는 그렇죠. 얘는 인티앰프니까 그쵸. 인터커넥터가 필요 없죠. DAC 스트리머 내장 인티니까. 네. 파워 코드는 파워텍 우리나라 업체죠. 파워텍에서 나온 디아블로 2 지금 파워 코드를 썼고 네. 랜 케이블은 안수주 A2에 네트워크 허브는 지금 안수주 A3 네트워크 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곡, 막심 벤게로프가 연주한 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제품, 이 조합을 처음 들으니까 느낌이 사실 인티앰프로만 생각해서 이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하이엔드 기계 네 제품이 한 박스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 할 수 있는데 멘델스존의 이 작품은 사실 그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벤게로프 연주를 들어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르면서 또 다양한 기교가 아주 그 눈부시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포착이 됩니다. 특히 리본 트위터 또 리본 미드레인지를 쓴 피해가는 제가 여러 번 그 리뷰하면서 느낀 게 바이올린 소리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질감이나 아름다움이 여기서도 충분히 발휘돼서 이 스피커의 강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배우의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그 압박감이나 중량감도 같이 재생이 돼서 역시 그 저역의 컨트롤, 그 다음에 스피커의 구동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아주 그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연주가 딱 시작이 되면서 뭔가 소리가 빈틈없이 꽉 들어찬 느낌이요. 개인적으로 벤게로프를 좋아하는 연주자기도 하고 화려한 기교가 네. 대단한 연주자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빠른 연주에서도 어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느낌. 앰프가 스피커를 완벽하게 드라이빙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죠. 그렇죠. 뭔가 일사불란한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올린 협주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 독주자가 있고 뒤에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고 있는데 그 독주자와 오케스트라의 진짜로 칼같이 맞는 일사불란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어떤 연주자와 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거의 완벽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연주를 들려주지 않았나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RI101 이게 이제 MK2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비투스 제품들이 분리형에다가 비싼 제품들이 많잖아요. 예, 엔트리 클래스로 레퍼런스 시리즈가 있고 그 위에 시그너처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로 이제 마스터피스가 있잖아요. 마스터피스에는 인티앰프가 없죠.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피스는 그 파워앰프도 네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가 있고, 그러니까 시그니처 시리즈에는 인티앰프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시그니처 시리즈하고 레퍼런스 시리즈하고 가격대도 좀 차이가 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증폭 방식이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비투스 시그니처 시리즈,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되게 또 독특한 점은 A 클래스하고 AB 클래스를 사용자가 선택해서 그렇죠. 들을 수 있다는, 네. 실제 실물을 보면 시그니처 시리즈가 이거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높이가. 예, 좀 작아요. SIA025 그 모델 같은 경우는 A 클래스 25W나 AB 클래스 150W를 그렇죠.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대신 얘는 그냥 순수 AB 클래스인데 오히려 출력은 300W로 예.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도 커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 사용성의 편의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쨌든 인티앰프인데 AB 클래스 300W면 상당히 대출력을 그렇죠. 내주는 앰프라 할 수 있죠. 이 제품은 또 DAC 보드를 장착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트리머 DAC 방식으로 해서 스트리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보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USB DAC 해서 USB 단자를 활용해서 이제 뭐 PC 파이 같은 거 컴퓨터 이용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기존에 이제 내가 이제 DAC나 스트리머를 좋은 걸 가지고 있다 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 없는 옵션으로 사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요 매뉴얼에 보면 요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네. 요 아래쪽에 또 USB 단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죠. 아,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예. 여기다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그니처 시리즈보다는 더 가격은 저렴하게 만들었지만 네.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예. 레퍼런스란 단어에 걸맞는 그렇죠. 그런 어떤 성능이나 기능을 위해서는 네. 갖출 건 다 갖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보이는 외관은 마스터피스, 시그니처, 레퍼런스 다 또 동일합니다.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덩치에 걸맞게 예. 무게도 상당합니다. 38kg. 그러니까 38kg. 혼자서 들기 약간 버거운. 그래서 못들 것 같아요. 이 안에를 보면 네. 방열판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 오디오 관심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보면은 스피커 지상주의라고 그럴까? 스피커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물론 스피커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예산을 거기다 쓰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앰프는 상대적으로 그냥 출력 이 정도면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앰프에서 타협을 하고, 소스기 쪽은 더 타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들어왔을 때 스피커는 멋들어진데 나오는 소리는 기대 이하가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보면 그 오디오 파일 분들 댁에 가봐도 보는 순간 스피커가 너무 큰 앰프가 그 스피커를 드라이빙하기 어려운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예산이 100이다. 그러면 스피커에 한 70, 80을 쏟아붓고 예. 나머지 20, 30 남은 것 같고 앰프하고 소스기까지 하는, 예. 저도 그건 되게 언밸런스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제가 비유를 해드린 게 자동차 크기랑 얘기하거든요. 예. 자동차가 크면 큰 만큼 엔진의 출력이 커야 되듯이 스피커, 앰프, 소스기기 비율을 봤을 때 4대 3대 3 그렇죠. 최소.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DAC가 내장된 이런 인티앰프로 봤을 때는 4대 6까지 보는 게 예. 그게 밸런스가 맞고 예. 훨씬 더 그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스피커를 네. 지금 피해가 예. 511 리미티드 버전이죠. 네. 앰프하고 스피커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근데 사실 이 앰프 같은 경우는 3배 같으니까 네. 중형기 이상급, 중대형기까지도 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아침에 저 옆에 있는 피해가 811이라고도 해봤는데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스피커와 앰프의 어떤 밸런스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511이랑 매칭을 했는데 511한테는 얘가 약간 좀 오버스펙인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네. 오버스펙인 만큼 정말 평소 511에서 들었던 소리하고 또 다른 느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앰프가 스피커를 완벽하게 드라이빙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트랙, 사라 맥락클랜 엔젤, 이 트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through my veins, and it may be empty or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이번에 그 엔젤을 들어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 곡을 좋아해서 그동안 다양한 기기에서, 다양한 세팅에서 들어봤는데, 그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코맹맹이 느낌의 그런 그게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분도 잘 표현됐고 약간 달콤한 느낌까지 가서 사실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랜드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데 이 공간을 꽉 채우는 그랜드 피아노의 음향, 잔향도 훌륭하고 타건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얹혀지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악기 수가 많지 않지만 보컬의 힘과 하이 퀄리티한 그런 녹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간감,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점수를 줘도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곡에서 느낀 것은 음의 여유를 느꼈어요. 네. 굉장히 여유 있게 음악이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음악이 주는 어떤 느긋함이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 곡에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숙성이요. 그렇죠. 이게 아날로그 인티앰프에 디지털 DAC 스트리머가 내장 모듈로 꼽힌 거잖아요. 네. 요즘 이제 인티앰프에 이렇게 DAC가 내장되고 스트림과 내장되면서 오디오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 이제 하이엔드도 이렇게 비투스처럼 하이엔드 오디오에도 그렇게 스트리머가 내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아날로그 앰프에 디지털 보드가 꼽히면서 결국엔 노이즈가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어떤 디지털 특유의 어떤 그 좀 노이즈라든가
거칠은 느낌, 예. 약간 그런 디지털리한 느낌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서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RI101은 오늘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런 디지털리한 느낌이 전혀 없이 네. 하이엔드의 덕목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숙성이라 하면. 예. 근데 디지털 모듈이 꼽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정숙성을 만들어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대역 분리도요. 그렇죠. 고역, 중역, 저역이 정말 깨끗하게 분리가 되면서, 그래서 들은 느낌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피커하고 앰프의 어떤 가격대 밸런스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피해가 511하고 이 비투스 RI10이라고 보면 앰프가 약간 스펙이 상향된, 그렇죠. 이게 맞구나. 예. 그러니까 앰프가 과한 게 스피커가 과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그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렇죠. 그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느낀 거는 이게 채널당 300W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앰프에 비해서 스피커가 약간 작아요. 네. 그럴 경우엔 앰프가 스피커를 너무 쥐어잡아서 약간 과한 느낌, 약간 스피커가 옴짝달싹 못하는 느낌,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력은 아주 좋은 의미에 정말 여유 있는 드라이빙으로 이런 그 템포의 음악에서 굉장히 커다란 여유를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단순히 이 300W라는 출력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네. 비투스가 이 추구하는 음이 어떤 음인 거고, 이런 대출력 파워에서 나오는 그런 여유 있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역시 예.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이다 보니까, 얘한테는 그러면 711이나 더 높은 811도 훨씬 좋았겠네. 그쵸. 그런 욕망이 생긴다 그럴까요? 예,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리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스피커를 511로 바꿨는데, 오전에는 저 811 옆에 있는데 저 811이랑 붙여봤을 때 네.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리뷰 컨셉을 스피커와 앰프의 밸런스, 그래서 511로 가보자 했는데, 정말 511이 갖고 있는 능력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끌어내는 그런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일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제품의 스펙하고 이제 성능, 그 다음에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어진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는 걸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 천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